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와 브레스트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안정성과 측면 조율을 바탕으로 하는 밸런스형 팀이다. 아조르크는 박스 안 움직임과 피지컬이 뛰어나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전개 속도와 템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카마라는 중원에서의 커버 범위가 넓고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며 공격 전개에 있어 급격한 기복은 적은 편이다. 다만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결정력은 다소 부족해 공간 점유율에 비해 실질적인 득점 연결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수비는 포백 라인의 간격 조절이 우수하고 특히 홈 경기 기준 실점 억제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전방 압박과 넓은 측면 활용을 병행하는 팀이다. 코야리프는 빌드업 초반 연결고리로 자주 활용되며 자루리는 속도감 있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전술적 역할을 맡는다. 소토카는 마무리보다는 연계에 강점을 둔 자원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패스 플레이에 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득점 전환율 GX 대비 실제 득점이 낮은 편이며 빠른 템포 운영에 비해 피니시 단계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는 3백 미드필더 커버를 통해 실점 최소화에는 능하나 중앙 공간에서의 롱볼 대응엔 다소 약한 면모를 보인다. 토킹 코멘트 브레스트와는 4-2-3-1의 밸런스를 통해 안정적인 템포 유지와 수비 전환에서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전방 압박과 속도감 있는 측면 전개를 강점으로 삼고 있지만 결정력과 마무리에서의 완성도가 낮아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기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은 있으나 결정적인 마무리 단계에서의 한계로 인해 치고 나가는 구도가 아닌 팽팽한 경기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브레스트와는 공간 활용과 포백 수비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구조. 프랑스는 빠른 전개와 압박에 능하나 피니시 연결 단계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하다. 전개 흐름은 교차되나 결정력의 한계로 인해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 높다. 템포 충돌과 결정력 한계를 감안할 때 무승부 성립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니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윙의 넓은 전개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이 강점이다. 라보르드는 최전방에서의 볼 소유력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팀 내 가장 위협적인 자원이다. 보가는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며 개상은 중원에서 공격 템포 조율과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다. 수비는 3백 구성으로 상대 투톱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며 중앙 압박 이후 빠른 전환 플레이에 매우 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홈 경기 기준 실점률이 낮고 라인 조절과 전방 압박 완급 조절이 뛰어나 수비 마이너스 공격의 흐름 전환이 매우 매끄럽다. 앙제 앙제는 5-3-2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억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비 완성도와 전개 효율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르폴은 하프라인에서 간헐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판단 속도가 느리고 엘 멜라리 역시 중거리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앞들리는 측면에서의 침투는 있으나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많아 공격 전개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수비는 포백 스위퍼 형태로 수적 우위는 확보하지만 측면 공간 대응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않아 라보르드나 보가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외곽에서의 볼 처리 미스가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니스는 라보르드 보가기상으로 구성된 전방 조합의 유기성이 뛰어나며 빠른 측면 전개와 세컨드볼 지배력이 높아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팀이다. 반면 앙제는 수비 숫자만 많을 뿐 전개 속도와 조직력 유지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의 위협도 매우 낮다. 이번 경기는 니스가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방 결정력을 바탕으로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 포인트 니스는 3-4-3 전개 속도, 전방 조합의 유기성, 수비 전환까지 모두 안정적이다. 앙제는 수비 라인 숫자는 많으나 실질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전방 결정력도 낮은 편이다. 전술 완성도, 흐름 유지력, 박스 근처, 위협에서 니스가 명확한 우위. 전방 압박과 전개 밸런스를 감안하면 니스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랭스. 랭스는 5-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한 안정적 라인 운영과 빠른 측면 역습 전개를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이토주냐는 빠른 볼 운반과 컷신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을 때마다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내는 자원이다. 나카무라는 침투 타이밍 조절과 세컨드 볼 처리에 능하고 시바체우는 연계 및 포스트업 상황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는 500이지만 박스 안밀집보다는 라인 조절 중심의 세밀한 공간 통제와 전환 속도 조절이 강점이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전반 라인 설정 이후 후반까지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다. 툴루즈. 툴루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최근 4연패 흐름 속에서 전술 붕괴와 수비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마그리는 전방에서 연계는 가능하나 결정력 부족으로 마무리 빈도가 낮으며 에주마는 중원에서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 중이다. 자이츠는 활동량은 많으나 공격 지역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전방 3인 조합 전체의 전개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다. 수비는 3백 구조지만 커버 범위가 좁고 특히 역습 전환 시 좌우 측면에서 수적 열세를 반복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경기에서 평균 2.25 실점 이상 허용 중이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연속 실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랭스는 이토와 나카무라의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의 측면 커버 허점을 정밀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툴루즈는 최근 4연패 속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 전방 연계 부진, 전개 리듬 단절이라는 복합적 전술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전술 밸런스, 수비 집중력, 전방 결정력 모두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랭스가 명확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다. 핵심 포인트. 랭스는 이토 나카무라 중심의 측면 역습 전개와 라인 유지 능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툴루즈는 전술 붕괴, 수비 집중력 저하, 전방 마무리 실패가 복합적으로 겹치고 있다. 흐름 공간 지배력 마무리 정확도까지 랭스가 확실한 우위. 전술 안정성과 상대 붕괴 흐름을 감안하면 랭스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랭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바디를 원톱에 두고 메카티어와 엘 칸누스를 2선에서 전방 지원에 활용한다. 하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며 특히 후반전 실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뒷심이 약하다. 좌우 풀백의 수비 전환이 늦고 미드필더 간 간격 조율도 느슨해지며 세컨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진 간의 커버링과 라인 유지가 무너지며 전방 압박이 풀린 이후엔 쉽게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을 허용하는 구조다. 리버풀.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살라 디아즈, 조타가 이선과 측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한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하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중앙에서는 파비뉴와 메갈리스터가 2차 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세컨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후반 막판 교체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면서 후반 득점 비율이 전체 득점의 60%를 넘는다. 토킹 코멘트. 레스터시티는 수비 집중력 붕괴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후반전 대량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측면 수비수의 복귀 지연과 중원 압박 부재는 리버풀의 속공 흐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버풀은 측면과 중앙을 고르게 활용한 전개와 함께 후반 교체 카드의 즉각적인 효과로 경기 마무리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레스터 입장에선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한 대응도 쉽지 않으며 리버풀의 압박과 템포 변화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레스터는 수비 집중력 붕괴와 체력 이탈이 겹치며 후반 실점률이 매우 높음. 리버풀은 살라-디아즈를 활용한 다이렉트 전개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공략. 수비 밸런스와 세컨볼 대응, 중원 압박까지 모든 측면에서 리버풀이 우위에 있음. 리버풀의 공격 템포와 후반 결정력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스터시티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3-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기라시아 대 예미 투톱 중심의 빠른 전개를 구사하는 팀이다. 기라시는 박스 안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주중 바르셀로나전 풀가동 이후 활동량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다. 아데예미는 돌파력은 있지만 전방 연계가 단절될 경우 고립되는 구조이며 베이어는 중원 수비를 책임지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단계에서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스리백은 공격 시 전방 라인을 높게 가져가지만 압박이 끊기면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박스 근처 실점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글라트바흐.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선 연계 플레이와 전환 속도가 잘 맞물리는 유기적인 전술 구조를 갖고 있다. 클라인디엔스트는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 안정적이며 하크는 좌측에서 빌드업 돌파 패스 전개 모두 고른 능력을 보인다. 오노라는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파고드는 움직임에 능하다. 특히 도르트문트처럼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는 후반 구간에서는 이선 침투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 압박력도 안정적이며 상대 템포를 끊고 역습 전개로 이어가는 흐름이 깔끔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도르트문트는 챔스 직후 경기로 체력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며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 유지 모두에서 집중력 저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클라인디엔스트 하크오노라 조합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와 중원 압박, 전개 유기성 모두에서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도르트문트는 체력 저하 전술 완성도 붕괴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글라트바흐가 후반 기세를 잡고 승기를 낚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도르트문트는 챔스 소화 이후 체력 부담으로 전방 압박과 수비 응집력 약화. 글라트바흐는 이선 조합이 매끄럽고 침착한 전개와 마무리 완성도가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도르트문트는 무너지고 글라트바흐는 흐름을 잡을 가능성 뚜렷. 템포 유지력과 체력 변수 격차를 감안하면 도르트문트 패배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추천. 핸디 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유기적 연계 이선의 침투 전개 중거리 활용도 높은 구조를 갖춘 팀이다. 달린가는 제공권과 움직임이 모두 우수하며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침착한 마무리를 자랑한다. 파비아는 이선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 타이밍 조정이 훌륭하고 오르솔리니는 돌파와 슈팅 모두 위협적인 측면 자원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에 특화된 자원이다. 수비는 더블 볼란치 중심으로 안정된 간격 유지가 가능하며 포백의 커버 능력 또한 실점 억제에 적합한 구조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앙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측면 빌드업과 박스 안 침투에 강점이 있는 구조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중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해 주전 자원 다수가 피로 누적 상태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은 좋지만 기동력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슬라니는 기술적인 미드필더지만 강한 압박에선 실수가 잦으며 다르미안 역시 오버래핑은 가능하나 수비 전환 속도에서 빈틈이 생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300은 전방 압박이 느슨해질 경우 박스 근처 공간 허용이 많아지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빈도도 높다. 토킹 코멘트. 볼로냐는 달린과 파비안 오르솔리니로 이어지는 전방 조합이 공격 전개 흐름의 유기성 박스 근처 세밀한 마무리 능력까지 모두 갖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템포 유지 능력은 리그 중상위권 수준이다. 반면 인터밀란은 주중 챔스 강행군으로 체력적 부담 전술 집중력 저하가 예상되며 기동력과 라인 커버의 이완으로 볼로냐의 빠른 템포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핵심 포인트. 볼로냐는 전방 조합의 연계 완성도와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이 안정적이다. 인터밀란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체력 저하와 전술 집중력 저하 우려가 있다. 홈팀 볼로냐가 템포 유지와 중원 장악면에서 분명한 전술적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구도. 체력 변수를 감안한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볼로냐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주력.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에서의 전개 안정성과 박스 앞 마무리 효율에 초점을 맞춘 팀이다. 이삭 로메로는 일선에서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정확도 모두를 갖춘 피니셔로 최근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다. 백구의 페르난데스는 중거리와 박스 외곽 플레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하며 루케바키오는 측면에서 돌파와 컵백을 반복하며 박스 내 공격 흐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수비는 포백 중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라인 간격 유지를 동시에 해내는 구조를 보인다. 알라베스. 알라베스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대응하지만 마누 산체스의 퇴장으로 측면 수비 안정성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했다. 키케 가르시아는 활동량은 많으나 박스 내에서의 결정적 피니시는 기복이 심한 편이다. 카를로스 마르틴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하고 카를로스 비센테는 속도는 있으나 측면 연계가 단조롭고 크로스 정확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무엇보다 측면 풀백이 결장하면서 박스 양 끝에서 세비야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세비야는 루케바키오 중심의 측면 침투, 이삭 로메로의 박스 집중력, 팩구에의 이선 중거리 전개까지 다양한 전개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풀백 이탈로 인해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고 중원과 수비 사이의 간격도 벌어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야가 박스 외곽 마이너스 박스 내를 모두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술 유기성과 마무리 완성도, 수비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세비야의 우세가 명확한 경기다. 핵심 포인트. 세비야는 침투 루트 다양성, 박스 집중도,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전개 흐름을 보인다. 알라베스는 주전 풀백의 공백으로 인해 측면 수비 붕괴 및 전개 밸런스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술 안정성과 결정력 면에서 세비야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측면 공백과 전술 완성도 차이를 고려하면 세비야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여덟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리. 상파울리는 3-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밀도보다는 빠른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에 초점을 둔 구조다.
신한이는 타겟 역할은 충실하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아폴라야는 박스 바깥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나 연계 플레이보다 개인 전개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다. 사드는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중원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간 침투와 타이밍이 종종 엇박자로 흐른다. 수비는 300구조로 좌우 커버 범위가 넓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 템포 빠른 팀과의 매치업에서는 라인 간격이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 실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체력 부담이 누적될 경우 조직력이 쉽게 무너진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력 박스 안 집중력 템포 유지 능력까지 완성도 높은 전술 구성을 갖춘 팀이다. 시크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 능력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텔라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결정력에서 위협적인 전방 카드다.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는 미드필드에서 공수 전원의 핵심 축으로 볼 배급과 전개 템포 조절에서 탁월한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는 3백이지만 더블 볼란치와의 유기적인 커버가 잘 작동되며 상대의 전개 속도를 늦추고 템포를 지배하는 전략적 운영에서 리그 정상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상파울리는 3-4-3으로 빠른 전개는 가능하지만 중원 커버가 약하고 전방 연계와 압박이 단발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전방 조합의 유기성과 중원 압박 전개 속도 수비 응집력까지 전체의 밸런스에서 우위를 점한 완성형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전술 구성, 전개 완성도, 박스 마무리 효율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레버쿠젠은 시크마이너스텔라 조합과 그리말도의 중원 조율을 바탕으로 공격 유기성이 높다. 상파울리는 중원 압박 약화와 후반 수비 응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포메이션은 유사하지만 전술 완성도는 레버쿠젠이 압도적 우위. 템포 유지력과 전개 완성도를 감안할 때 레버쿠젠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밀란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하프라인부터의 유기적 전방 압박을 주력 전술로 사용한다. 요비치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안정적이지만 연계 플레이보다는 피니셔 성향에 집중된 자원이다. 플리식은 측면에서의 침투와 컷인 능력이 탁월하고 하파엘 레앙은 박스 외곽에서 속도와 기술을 결합한 위협적인 자원이다. 중앙 수비는 3백 간 커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컨드볼 대응이나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불안정성이 종종 노출되고 있다. 아탈란타도 3-4-3 포메이션으로 맞대응하며 루크만과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박스 전방 압박에 능한 전형적인 기동력 팀이다. 레테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모두 가능한 자원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는 상황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편이다. 파살리치는 박스 투 박스 유형의 미드필더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췄다. 다만 수비 라인은 간격 조절이 매끄럽지 못할 때 상대 측면 침투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며 전체적으로 수비 완성도보다는 공격 기동성과 템포 유지를 중심으로 한 팀 색깔이 강하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같은 3-4-3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빠른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측면 전개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AC밀란은 하파엘 레앙 요비치의 강력한 전방 조합과 템포 전환에서 앞서 있으며 아탈란타는 루크만과 파살리치의 박스 안 유기적 침투와 세컨드볼 대응 능력에서 장점을 가진다. 공격적으로는 모두 위협적인 자원을 갖췄지만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득점이 오가는 팽팽한 흐름 속에 서로 주도권을 완전히 잡지 못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AC밀란은 레앙 요비치의 박스 안 결정력과 측면 전개에서 위협적이다. 아탈란타는 파살리치 루크만의 기동성과 중거리 침투 능력이 강점이다. 포메이션과 전개 흐름이 비슷한 가운데 수비에서의 허점도 서로 존재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뚜렷하다. 공방 균형과 전개 대칭 흐름을 고려하면 무승부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10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생테티엔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양측면 전개와 빠른 템포 전환을 시도하는 팀이다. 스타생은 볼 간수와 연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상대 강한 압박 시에는 볼 처리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카르도나는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슈팅을 자주 시도하지만 연계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다비타슈빌리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으나 결정적인 크로스 연결이나 컷백 선택에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수비는 포백 기반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박스 근처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마이너스 수비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리옹은 4-2-3-1 포메이션으로 공격의 짧은 템포 전환과 전방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상위 전력의 팀이다. 라카제트는 박스 안 결정력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최근 흐름도 득점 기복 없이 안정적이다. 미카우타제는 중원에서 템포를 올려주며 셰르키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 조절로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드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수비는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상대 전개 차단 및 역습 커버까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 수비의 커버링 능력도 높은 수준이다. 토킹 코멘트. 생테티에는 전방에서는 활동량이 많고 공격 템포 전환은 빠르지만 중원 커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박스 근처 대응력이 매우 낮은 팀이다. 반면 리옹은 전방 침투 조합과 미카우타제 셰르키라카제트로 이어지는 전술적 유기성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공격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전술 밸런스, 결정력, 박스 대응력 모두 감안하면 리옹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리옹은 침투 템포와 전방 연계에서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케티에는 수비 간격 조절과 중원 커버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스 근처 전개 효율성과 마무리 완성도에서 리옹이 확실한 우위. 수비 전환 약점과 침투 조합 우위를 감안하면 생테티엔 패배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생테티엔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11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 점유율과 이선 전개 속도에 강점을 가진 구조다. 호드리구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고립 상황에서는 피니시 선택이 흔들리는 기복이 있다. 비니시우스는 개인 돌파 능력은 탁월하나 최근 경기에서 체력 저하와 연계 움직임 둔화가 관찰되고 있다. 발베르데는 중원 조율에서 핵심이지만 경기 내내 높은 템포 유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주전 공격수 음바페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중심이 흔들린다. 빌바오. 빌바오는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수비 블록 유지와 후방 빌드업 연결을 바탕으로 한 안정지향 운영을 펼친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제공권은 있지만 공간 침투보다는 정적 피니시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이다. 알바로 잘로는 간헐적인 전진 돌파를 보여주지만 전술 유기성에서 미묘한 단절이 있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크로스 빈도는 많으나 박스 내 수적 열세로 인해 마무리 효율은 떨어진다. 유로파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레알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전방 압박 강도가 낮은 상태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주중 유럽 대회를 소화한 직후의 일정으로 전체적인 템포 유지와 체력 활용이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레알은 음바페 결장으로 인해 박스앞 한 방이 약해졌고 빌바오는 침투 전개보다는 정적인 점유 유지 흐름이 강해 템포가 늘어지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끊어내기보다는 서로의 리듬을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매치는 균형된 점유율과 낮은 마무리 효율 속에 무승부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게 형성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레알은 음바페 부재로 인해 박스 안 결정력이 떨어지고 이선 부담이 과중한 상태. 빌바오는 침투보다는 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방 마무리의 창의성이 제한적. 유럽 대항전 일정 직후에 체력 저하 속에 루즈한 전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 박스 앞 마무리 저하 템포 저하를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